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전라남도 여수의 작은 마을은 아침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마을 구석구석을 지나 영숙과 지철 부부가 운영하는 여수참장어 식당까지 살랑살랑 불어들어왔어요. 식당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따스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영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여을 바라보는 77 나이에도 영숙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장어구이는 여수에서 가장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할머니에게서 배운 비법 양념장으로 만든 장어구이는 특유의 깊은 맛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장어 좀 더 준비해 둘까요? 기철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기철은 매일 새벽 어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장어를 고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영숙과 기철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 식당과 함께 흘러왔고 식당은 그들의 자부심이자 삶의 터전이 되었죠. 영숙 씨, 오늘도 장어구이 한 접시 주시겠어요? 역시 이 집 장어가 최고예요. 단골 손님인 정 씨가 식당에 들어서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고 정성껏 장어구이 한 접시를 준비했어요. 식당에는 영숙이 직접 담근 각종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삭한 열무김치, 고소한 콩나물 무침, 알싸한 갓김치까지. 손님들은 그 정성에 감동하며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여수참장어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웃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던 사랑방 같은 곳이었죠. 마을의 크고 작은 소식들이 이곳에서 오가고 때로는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숙 할머니, 내일 우리 민지 돌잔치인데 꼭 오셔야 해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 민지 돌잔치를 어떻게 빠져요? 영숙은 손님들의 가족사까지 챙기며 정을 나눴습니다. 식당의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는 하루가 다르게 표정을 바꿨어요.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칠게 파도치는 바다처럼 사람들의 삶도 매일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영숙과 지철의 식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어요. 오늘도 새질녘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영숙과 기철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만 같은 오늘의 저녁 무렵, 영숙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내일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이 서는 날이니 일찍 다녀와야겠네요. 아침 일찍 영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여수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시장을 찾는 그녀의 발걸음은 오늘따라 가벼웠어요. 식당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는 것은 영숙에게 단순한 일과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즐거운 의식과도 같았죠. 맑은 하늘에 둥둥 떠있는 구름 몇 조각이 영숙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생선 파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장어 매대 앞에서 흥정하는 주부들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시장만의 독특한 소음을 만들어냈죠. 영숙은 매일 같은 풍경이지만 언제나 새롭게 느껴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즐기며 재료를 하나씩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장어 좋은 것 준비하러 오셨어요? 야채 가게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기에 시장 상인들과도 모두 친숙해진 사이였습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아가며 영숙은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숙은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작은 철창 속에 갇힌 하얀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순백색 털을 가진 그 개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몸은 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이 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이 옆에 있던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상인은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주인이 키우다 버린 개예요. 며칠째 여기 있는데 사갈 사람 없으면 내일 개장수한테 넘길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마음이 움찔했습니다. 철창 안에 하얀 개와 눈이 마주쳤고 영숙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한 또는 영숙을 기다려 온 듯한 그런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영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얼마예요? 영숙의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상인은 잠시 놀란 듯 영숙을 바라보더니 이내 대답했어요. 2만 원이면 가져가세요. 어차피 내일이면 개장수에게 10,000원에 넘길 거니까요. 영숙은 주저없이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결정은 평소에 그녀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결정이 옳다고 느꼈어요. 상인은 철창을 열어 하얀 개를 꺼냈고 영숙은 처음으로 그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영숙의 품으로 전해져 왔어요. 하얀 개는 마치 영숙을 오랫동안 알아온 것처럼 순순히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루, 그래, 내 이름은 하루가 좋겠다. 하루하루 함께하자는 의미로 영숙은 하얀 털을 가진 그 개에게 자연스럽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루라는 이름을 불러주자 그 개는 마치 이해한 듯 영숙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두 존재 사이에 특별한 인연의 끈이 이어진 것 같았어요. 장바구니를 한 손에 하루를 다른 한 손에 안고 영숙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을 보고 기철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로 서 있었어요. 여보, 그게 뭐예요? 개를 데려온 거예요? 기철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개를 키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영숙은 하루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루는 낯선 환경에 경계하는 듯했지만 영숙의 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철창에 갇혀 있더라고요. 내일이면 개장수에게 팔릴 거라 했어요. 이 아이 눈빛이 말 부르는 것 같았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기철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기철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영숙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사실 기철도 마음 한구석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하루의 맑은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는 기분이었죠.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만 식당 일도 있는데 개까지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철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하루에게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하루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하루였지만 영숙이 준비한 따뜻한 밥과 국을 맛있게 먹은 후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숙을 향한 하루의 눈빛은 무한한 신뢰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영숙의 마음은 녹아내렸어요. 밤이 깊어 갈수록 하루는 영숙과 기철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특유의 영리함과 애교로 두 노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보, 우리 하루 정말 영리하네요. 사람 말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영숙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기철도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숙과 기철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며 따뜻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의 침대 옆에 웅크려 누워 마치 수호신처럼 두 사람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하루의 등장은 그들의 삶의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이었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집 주변을 살피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 하루는 그 옆을 지키며 꼬리를 흔들었죠. 처음에는 하루를 꺼렸던 기철도 이제는 아침마다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야, 오늘도 식당에 같이 갈까? 손님들이 널 기다릴 텐데. 영숙의 말에 하루는 마치 알아들었는지 꼬리를 더욱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영숙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단 며칠 만에 하루는 그녀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영숙과 기철이 운영하는 여수참장어 식당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하루의 깨끗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모두가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손님들을 반기고 때론 애교를 부리는 하루의 모습은 식당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죠. 사람들은 하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식당을 찾기도 했어요. 영숙 씨의 식당에 하얀 개가 있다면서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하루를 보기 위해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하루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루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결코 과하게 흥분하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님들의 기분을 읽을 줄 아는 것처럼 차분하게 행동했죠. 저 개는 정말 사람처럼 영리한 것 같아요. 우리 집 개는 손님만 보면 막 짖어대는데 저 개는 정말 특별하네요. 손님들의 이런 칭찬에 영숙과 기철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식당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어요. 식당이 바빠질 때면 하루는 구석에서 조용히 손님들을 지켜보다가 식당이 한가해지면 영숙과 기철 곁으로 다가와 그들을 위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숙이 피곤해 보일 때면 옆에 바짝 붙어 손을 핥아주거나 머리를 무릎에 얹곤 했어요. 봄이 오면 식당 앞 작은 정원에서 영숙과 함께 꽃을 가꾸고 여름이면 더운 날씨에 지친 손님들에게 시원한 기운을 전해 주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고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영숙과 기철의 발을 데워주었죠. 하루와 함께한 계절들은 영숙과 기철에게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식당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식사보다는 다른 손님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루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야, 왜 그래? 영숙이 놀라서 물었지만 하루는 계속해서 그 손님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철도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손님을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손님의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을 때였어요. 하루가 갑자기 짖으며 달려가 남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깜짝 놀란 남자는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남자의 주머니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기철이 재빨리 다가가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식당에서 손님들의 지갑을 노리던 소매치기였어요. 하루의 날카로운 직감이 아니었다면 손님은 소중한 지갑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루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의도까지 읽을 수 있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어요. 우리 하루는 그냥 개가 아니라 수호신이야. 영숙은 종종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어요. 또 다른 날 갑작스러운 지진이 여수를 흔들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갑작스러운 진동에 모두가 놀랐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지진이 일어나기 몇 초 전 하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하루가 미리 알았던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손님들은 하루의 행동에 감탄했습니다. 개들이 지진을 미리 감지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하루의 반응은 그보다 더 정확하고 의도적으로 느껴졌어요. 태풍이 오기 전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식당 주변을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지붕 약한 부분을 발로 긁기 시작했어요. 기철이 하루의 행동을 보고 지붕을 확인해 보니 태풍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느슨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하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기철은 서둘러 지붕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날 밤 태풍이 몰아쳤지만 식당은 무사했어요. 하루의 경고 덕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하루의 특별한 능력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하루는 마치 사람의 말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때로는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상황을 감지했어요. 바다 날씨가 급변할 때면 하루는 항상 미리 영숙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끔은 바다에 나간 어부들이 돌아오기 전에 두두로 달려가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어부들이 돌아올 때쯤 그곳에 있었죠. 저 개는 시계가 필요 없어요. 정확히 시간을 아는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의 정확한 시간 감각에 놀라워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을의 어느 날 영숙과 기철은 식당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조만간 식당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기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연로해져 식당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식당은 우리 인생의 전부였는데. 영숙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작은 눈물이 하루의 시선을 끌었어요. 하루는 일어나 영숙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고마워, 하루야. 너라도 있어서 위로가 되는구나. 영숙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루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숙과 기철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였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운명이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하루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죠. 여보, 오늘은 일찍 문 닫아요. 몸이 좀 피곤하네요. 영숙의 말에 기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들어 영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식당 일이 바빠 제대로 쉬지 못한 탓으로만 여겼어요. 하루는 영숙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는 의사처럼 때로는 영숙의 몸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기도 했어요. 그런 하루의 모습에 영숙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벌써 저녁 6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식당 문을 닫고 세 식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며칠 쉬는 게 어떨까요? 우리도 이제 충분히 일했으니까요. 기철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그리고 이제는 하루가 함께하는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루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듯 자꾸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멈춰서 뒤쪽 산을 바라보기도 했죠. 영숙과 기철은 하루의 이런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야, 괜찮아. 피곤한가 보구나. 영숙이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루는 잠시 영숙을 바라보다가 다시 산 쪽을 보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그 눈빛이 영숙의 마음을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하루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곧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어요. 여름의 끝자락 여수를 뜨거운 열기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된 가뭄으로 마을 뒷산의 나무들은 메마른 잎사귀를 흔들었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색만 가득했고 바다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하루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어요. 집 안을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니다가 창문으로 달려가 뒷산을 바라보기를 반복했습니다.
영숙은 하루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어요. 하루야, 무슨 일 있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영숙이 다가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하루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계속해서 창밖을 주시했어요. 기철도 하루의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오늘은 식당 단골 손님의 생일이라 특별 주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영숙과 함께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어요. 하루도 그들을 따라갔지만 식당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루는 평소처럼 손님들을 반기는 대신 식당 뒷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며 낑낑거렸습니다. 우리 하루가 오늘 왜 저러지? 처음 보는 행동인데.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식당이 점점 바빠지면서 하루의 행동을 계속 지켜볼 여유가 없었어요. 기철은 주방에서 장어를 굽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고 영숙은 손님들 응대로 분주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하루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식당 문을 향해 달려가 앞발로 문을 긁었습니다. 하루야, 무슨 일이야? 영숙이 놀라서 하루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루는 영숙의 옷자락을 물고 당겼어요. 마치 빨리 밖으로 나가요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자 하루는 밖으로 뛰쳐나가 뒷산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영숙도 하루를 따라 밖으로 나갔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멀리 산등성이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불길이 보였습니다. 여보, 여보, 산에 불이 났어요. 영숙의 외침에 기철과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마을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산불이다. 모두 대피하세요. 마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하루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루는 식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짖으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마을로 달려가 여러 집 문 앞에서 크게 짖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려는 듯했어요. 저 개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네요. 손님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하루의 특별한 행동에 모두가 놀랐어요.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불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산에서 시작된 불길은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좁은 산길로 진입하기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때 하루가 갑자기 소방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개가 어디로 가는 거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하루는 소방차 앞에 서서 짖다가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날 따라오세요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을 주민이 설명했어요. 저 개는 특별해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가 보세요. 소방차는 하루를 따라 움직였고 놀랍게도 하루는 그들을 산불에 접근할 수 있는 좁은 길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소방차들이 진입하지 못했던 경로였어요. 이런 길이 있었어? 정말 대단한 개군. 소방대원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하루 덕분에 소방대원들은 불길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진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은 이미 상당히 번져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씨가 날아와 마을 가장자리의 몇몇 집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당황하며 물을 나르고 소방대원들은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영숙은 갑자기 마을 경로당에 계신 홀로 사는 노인을 생각해냈어요. 여보, 김 할아버지가 아직 경로당에 계실지도 몰라요. 가봐야겠어요. 영숙이 말했지만 기철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소방대원들이 확인할 거예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늘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하루가 나랑 같이 갈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도 영숙의 말에 반응하여 그녀 옆에 바짝 붙었어요. 기철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내의 결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금방 다녀와요. 경로당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영숙과 하루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이미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김 할아버지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보청기를 빼놓고 주무시고 있었기에 외부 소음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산불이 났어요. 영숙이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놀란 김 할아버지는 서둘러 일어났지만 걸음이 불편해 빨리 움직이기 어려웠어요. 영숙 아가씨, 내가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밖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다른 길로 가야 해. 영숙이 당황하고 있을 때 하루가 낑낑거리며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하루는 영숙의 옷자락을 물고 당겼어요. 하루가 길을 알고 있나 봐요. 할아버지, 우리 하루를 따라가요. 영숙은 김 할아버지를 부축한 채 하루를 따라갔습니다. 하루는 연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길을 찾아 그들을 안내했어요. 그러나 숨을 쉴수록 영숙의 폐는 뜨거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콜록콜록. 영숙은 기침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은 연기로 따가워졌고 점점 방향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계속해서 길을 인도했어요. 드디어 안전한 지역으로 나왔을 때 기철과 소방대원들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기철이 달려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다른 주민들에게 인계되었어요. 하지만 영숙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괜찮아요. 하루가 우리를 구했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하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즉시 영숙을 구급차로 데려갔고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기철과 하루도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병원에 도착한 영숙은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기철에게 말했어요.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이전부터 약했던 것 같은데 왜 검진을 받지 않으셨나요? 기철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종종 기침을 했지만 나이 탓으로만 여겼었어요. 그녀가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 몰랐어요.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루는 기철의 발치에 앉아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기철은 병원 복도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병원 규정상 병원 입구에서 기다려야 했지만 마치 상황을 알기라도 하는 듯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몇 시간 후 의사가 기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폐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이전부터 있던 질환도 있어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기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평생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기철은 특별히 병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하루를 중환자실로 데려왔습니다. 영숙이 정말 하루를 보고 싶어 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루는 조용히 영숙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핥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영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루야, 고마워. 영숙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기철이를 부탁해. 하루는 마치 이해한 듯 슬픈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어요. 기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영숙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숙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영숙의 죽음은 기철과 하루에게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하루는 영숙의 죽음 이후 먹지도 않고 꼬리도 흔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영숙의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정을 나눠 주던 영숙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슬픔을 표했어요. 기철은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았고 하루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철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영숙 씨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분이었어요.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마을 이장의 위로에 기철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영숙은 마을 뒷산의 작은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기철은 마지막으로 영숙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루도 묘비 앞에서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작별을 고하는 듯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하루야. 기철이 돌아서려는 순간 하루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철이 다시 부르자 하루는 고개만 돌려 기철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하루야, 집에 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돼. 기철이 다시 부르자 하루는 천천히 일어나 기철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하루는 기철이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기철이 하루를 찾아 나섰을 때 그는 영숙의 묘지 앞에 누워있는 하루를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마치 영숙을 지키겠다는 듯 묘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광경을 보며 기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루의 충성심과 사랑은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산불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루가 묘지를 지키는 이유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새벽 안개가 걷히며 영숙의 묘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슬에 젖은 잔디 위에 하얀 하루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밤새 묘지를 지킨 하루는 피곤한 기색 없이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하루가 사라진 것을 알고 급히 찾아 나섰고 예상대로 영숙의 묘지 앞에서 하루를 발견했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꼈어요. 하루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에 가자. 기철의 다정한 부름에도 하루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빛으로 기철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기철은 하루의 목줄을 잡아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하루는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평소 순한 하루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하루야, 영숙은 이제 여기 있어. 우리가 지켜줘도 돌아오지 않아. 기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루를 보니 자신도 참았던 슬픔이 다시 북받쳐 올랐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기철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묘지를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기철은 하루에게 물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영숙의 웃음소리도 하루의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기철은 이 갑작스러운 고요함에 압도되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벽에 걸린 영숙과의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하루가 당신 묘지를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철의 중얼거림은 공허한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다시 찾아간 묘지에서도 하루는 똑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하루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갔지만 밤이 되면 하루는 어떻게든 빠져나가 영숙의 묘지로 돌아갔어요.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기철은 더 이상 하루의 의지를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충성심과 사랑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매일 보러 올게. 기철은 묘지 근처에 가니 우산을 설치해 하루가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며 하루를 돌봤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루의 이야기를 듣고 종종 묘지를 찾아와 하루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루의 충성심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어요. 저 개는 정말 특별하네요. 이런 충성심은 처음 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졌고 가끔은 다른 마을에서도 하루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루는 그런 관심에 별 반응 없이 오로지 영숙의 묘지만 지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는 영숙의 묘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기철은 하루를 위해 작은 견사를 만들어 묘지 옆에 설치했지만 하루는 견사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묘비 바로 앞을 지켰어요. 하루야, 추운데 저기 들어가 있어. 기철이 견사를 가리키며 말했지만 하루는 고개를 돌려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기철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더해 하루의 충성심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어요. 하루가 이렇게까지 영숙을 그리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야, 나도 영숙이 보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영숙도 슬퍼할 거야. 기철의 말에 하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어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철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보였어요. 밤이 되자 별들이 하나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묘비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영숙이 별이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에서는 하루의 이야기가 점점 더 퍼져나갔어요. 무덤을 지키는 하얀 개라는 제목으로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묘지를 찾았습니다. 하루가 추위에 떨고 있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얀 눈 위에 하루는 마치 눈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야, 너무 춥지 않니? 기철이 가져온 따뜻한 음식을 먹은 후에도 하루는 여전히 묘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이제 눈과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하루의 모습이 기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기철 씨, 이러다 하루가 병이 들겠어요. 집에 데려가세요. 마을 주민들의 걱정에 기철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완강하게 묘지를 지켰어요. 때로는 기철의 팔에 안겨 집까지 가다가도 기회를 보아 다시 묘지로 달려갔습니다. 하루의 의지는 기철의 그것보다 더 강했어요. 이런 데는 처음 봅니다.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마을 노인은 하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이제 주변 마을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루를 보고 갔어요. 어떤 이들은 하루에게 절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하루의 충성심은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기철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그는 매일 묘지를 찾아 하루에게 따뜻한 음식과 담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간혹 눈보라가 치는 날에는 하루를 강제로 집에 데려가기도 했지만 날이 개면 하루는 어김없이 묘지로 돌아갔습니다. 하루야, 봄이 오면 같이 집에 가자. 영숙도 그걸 원할 거야. 기철의 속삭임에 하루는 슬픈 눈빛으로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하루의 하얀 털은 겨울 동안 약간 누렇게 변했고 몸도 이전보다 마른 듯했어요. 하지만 영숙의 묘지를 지키는 하루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루의 이야기는 더 널리 퍼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기도 했고 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하루를 연구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어요. 이런 행동은 매우 특이합니다. 개들이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묘지를 지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의 행동에 과학적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하루의 충성심과 사랑은 그들의 이론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봄이 오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묘지 주변에도 작은 야생화들이 피어났어요. 하루는 여전히 묘지를 지키고 있었지만 기철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묘지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지만 하루는 항상 영숙의 묘지로 돌아왔어요. 하루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영숙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기철은 하루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듯했어요. 그 순간 기철은 하루를 통해 영숙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단순히 묘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숙과 기철 사이의 끈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름이 찾아왔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은 하루를 위해 묘지 옆에 작은 천막을 설치해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하루는 더위에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묘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하루에게 신선한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개는 이제 우리 마을의 상징이 되었어요. 참 대단한 충성심이죠. 마을 이장은 하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하루를 보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찾아왔어요. 연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기철은 하루가 비에 젖지 않도록 더 단단한 비막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비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묘비 앞을 지켰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하루는 묘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고 천둥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비상청에서는 역대급 폭우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보를 내렸습니다. 기철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하루를 걱정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 중턱에 있는 묘지는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비에 하루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기철은 무거운 마음으로 비옷을 입고 우산을 챙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를 데려오기 위해 묘지로 향했어요. 급한 비로 인해 길은 이미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산길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기철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묘지에 도착했어요. 하루야, 하루야. 기철의 부름에 하루는 묘비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 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하루는 여전히 영숙의 묘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기철이 다가가자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만 여전히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야, 오늘은 위험해. 집에 가자. 내일 다시 올게. 기철이 하루를 안으려 했지만 하루는 가볍게 몸을 빼며 묘비 쪽으로 다시 다가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기철은 결국 하루 곁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기철과 하루는 함께 비를 맞았어요. 기철의 마음은 하루의 충성심에 감동하면서도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요? 기철 씨네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마을 주민들이 기철을 찾아 묘지까지 올라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기철과 하루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폭우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위험해요. 빨리 내려가야 해요. 마을 주민들은 기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하루도 함께 데려가려 했지만 하루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하루는 절대 안 떠날 거예요. 저도 여기 남겠습니다. 기철이 말했지만 주민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어요. 하루는 나중에 다시 데려오면 됩니다. 결국 주민들은 기철만 데리고 내려갔고 하루는 폭우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기철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도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 개는 정말 영숙 씨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묘지를 지키다니.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비에 젖은 기철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모두가 하루의 충성심에 감탄하면서도 폭우 속에 묘지를 지키는 하루가 안타까웠어요. 기철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루와 함께 영숙의 묘지에 있었어요. 그때 회관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비에 흠뻑 젖은 상태였어요. 주민들이 놀라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할아버지, 이런 날씨에 어디 계셨어요? 많이 젖으셨네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어두웠어요. 김할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기 힘든 이야기가 있어서 왔네. 모두의 시선이 노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기철도 그를 주시했어요. 노인의 말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래된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묘지에 올라갔다가 폭우 속에서도 묘지를 지키는 하루를 봤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 더 이상 이 비밀을 가슴에 묻어둘 수 없었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관 안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기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비밀이란 말인가? 김 할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하루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묘지에서는 하루가 홀로 영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곧 밝혀질 순간 모두의 마음은 비처럼 무거웠어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영숙 씨의 죽음을 가져온 그 산불.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 말에 회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철은 놀라움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산불이 사고가 아니라니. 그럼 뭐란 말입니까? 기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날 밤 뒷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어. 그때 봤네. 누군가가 산 중턱으로 몰래 올라가는 것을.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 사람이 불을 지르더니 급히 도망치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니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지. 기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철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최 씨였어. 한 2년 전부터 이 마을에 터를 잡고 장어구이 집을 열었던 그 사람이야. 최 씨라고요? 왜 그런 짓을?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를 잃은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 영숙 씨의 아버지와 최 씨 사이에 어업권 분쟁이 있었어. 법정까지 갔었지. 결국 영숙 씨 아버지가 이겼고 최 씨는 모든 걸 잃고 이 마을을 떠났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오래된 사건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최 씨는 3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다가 결국 복수를 위해 돌아온 거였군요. 기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려웠네. 최 씨가 나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어. 그리고 그날 밤 하루도 그 자리에 있었어. 하루요? 기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루가 산에서 최 씨를 발견하고 짖으며 그를 막으려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최 씨가 발로 하루를 차고 도망갔지. 그때 하루의 애타는 울음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맴돌아. 기철은 노인의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영숙의 묘지를 지키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영숙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영숙의 묘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영숙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기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하루를 향한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찼어요. 마을 주민들도 이제야 하루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산불 얼마 후에 갑자기 마을을 떠났어. 아마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 거야. 이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최 씨를 바로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기철은 흔들리는 발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야, 이제 다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기철의 중얼거림은 비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루를 향한 깊은 이해와 감사함이 자리 잡았어요. 하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영숙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충직한 수호자였습니다. 기철 씨, 이 비에 하루가 걱정되네요. 비가 그치면 바로 데리러 가요. 이장이 기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하루와 함께 있었습니다. 폭우는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다음날 아침에야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기철과 마을 주민들은 서둘러 묘지로 올라갔어요. 긴 밤을 폭우 속에서 보낸 하루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하루는 여전히 영숙의 묘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여전히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철은 하루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았어요. 하루야, 이제 다 알았어. 내가 영숙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것도. 기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처음으로 기철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작게 울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침 햇살이 금자의 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 폭우가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기철은 하루를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루가 자발적으로 묘지를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자신의 임무가 일부 완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 씨를 수배 중이라고 하네요. 마을 이장이 기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영숙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가슴 아팠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하루가 정말 대단한 개네요. 사람보다 더 충직하고 지혜롭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마을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주변 마을까지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김 할아버지의 증언과 추가 증거들을 통해 최 씨가 실제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달 후 최 씨는 다른 지역에서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래된 원한에 눈이 멀어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영숙 씨와 기철 씨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재판장에서 최 씨의 사과를 들으며 기철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에 대한 분노와 증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체념도 있었어요. 기철은 법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기철의 이 말에 재판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최 씨는 방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기철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기철에게 가장 큰 위안은 영숙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철을 돕기 시작했어요. 불에 타 없어진 식당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자는 제안이 나왔고 모두가 힘을 합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철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영숙의 레시피를 다시 살려내어 사람들에게 그녀의 맛을 전하는 것이 영숙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 씨의 장어구이 맛을 잊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이런 말에 힘을 얻어 기철은 새 식당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남긴 레시피 노트를 바탕으로 그는 장어구이의 맛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영숙만큼 맛있게 만들 수 없어 좌절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철은 밤마다 영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루가 그의 곁에 다가와 위로해주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하루는 이제
기철의 가장 큰 위안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봄이 깊어갈 무렵 영숙의 장어구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식당은 이전보다 작았지만 영숙의 사진과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식당 입구에는 하루를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의 맛을 다시 느껴보세요. 기철은 첫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하루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왔어요. 기철이 영숙의 레시피로 만든 장어구이는 예전의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는 영숙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영숙 씨의 맛이 느껴집니다. 손님들의 칭찬에 기철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영숙의 맛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새로운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하루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식당의 마스코트이자 수호자가 되었어요. 예전처럼 손님들을 반기고 애교를 부리면서도 때로는 영숙의 묘지를 찾아가 잠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하루는 기철을 지키고 영숙의 유산을 함께 이어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오고 식당은 더욱 번창했어요. 하루의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면서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장어구이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의 충성심과 사랑의 이야기에도 감동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하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출판사 관계자가 기철에게 제안했습니다. 기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과 하루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폭우 속에 무덤을 지킨 하루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어요. 이 책은 영숙과 기철의 사랑, 하루의 충성심,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책의 수익금은 모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하루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기철의 이 말에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감동 이야기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기동물 입양도 늘어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기철은 하루와 함께 영숙의 묘지를 찾았어요. 이제는 주기적으로 함께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기철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식당도 잘 되고 하루도 건강해요. 당신이 남겨준 모든 것에 감사해요. 하루는 묘비 앞에 앉아 고요히 영숙을 추모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감사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자, 하루야. 오늘도 손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기철과 하루는 천천히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식당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하루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숙의 영혼은 마치 그곳에 함께 있는 듯했어요. 그녀의 사랑과 추억은 기철과 하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하루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충성과 사랑의 상징 하루라는 글귀가 새겨진 이 동상은 마을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이제 하루는 더 이상 무덤을 지키는 슬픈 개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철은 영숙의 유산을 지키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폭우가 쏟아졌던 그날 밤 밝혀진 진실은 그들에게 슬픔 대신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가 무덤을 지켰던 진정한 의미였을지도 몰라요. 하루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기철의 말에 하루는 그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영숙의 기억을 간직한 채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루의 충성심과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거예요. 사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하루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도 하루의 이야기는 전해졌고 충성과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폭우가 쏟아진 날 무덤을 지킨 하루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루가 있었어요.